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2025년 8월 22일자 주요 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사설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들, 그러니까 외교, 국내 개혁, 또 경제 정책까지 정말 여러 쟁점들을 각 신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 구상부터 시작해서요. 국내의 검찰개혁, 방송법 논란, 그리고 노란봉투법 문제까지 정말 뜨거운 이슈가 많아요. 네, 그렇죠. 각 사설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핵심 주장은 뭔지 저희가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외교 정책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구상, 이거부터 좀 얘기해보죠. 3단계 비핵화라고 하던데요? 아, 네. 그 북한 핵미사일 동결에서 시작해서 축소, 최종 폐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자는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겠냐 이런 의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세계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건가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북한이 지금 가진 핵탄두가 한 50개 정도 추정되잖아요. 이게 거의 뭐 이스라엘 수준이고요. 꽤 많네요. 네, 게다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기술까지 가졌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뭐 핵무력 급진적 확대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네, 심지어 한국은 외교 상대도 아니다. 이런 태도인데 과연 우리랑 대화한다고 해서 비핵화의 첫 단계인 동결이라도 쉽게 끌어낼 수 있겠느냐. 좀 회의적인 거죠, 세계일보는. 하긴 북한의 지금 태도를 보면 대화 제의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동결이나 축소라는 표현 자체가 혹시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것도 세계일보 지적인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네. 특히 만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뭐 제한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식의 스몰딜 같은 걸 해버리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 목표랑 어긋나면서 우리가 좀 소외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죠.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이랑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 이게 핵심 과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도 복잡한데 일본과의 관계도 참 쉽지 않죠.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고요? 네, 맞아요. 경제나 문화 같은 데서는 협력할 게 많다. 뭐 이런 얘기인데 특히 1965년 한일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국가 간 약속은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여러 사설에서 다뤘죠. 이건 이전 정부 입장과는 좀 다른 톤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걸 두고 뭐 정상 외교로 돌아가는 거다.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겨레 신문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봐요. 한겨레는 어떻게 보는데요? 이 대통령이 그냥 합의 존중만 말한 게 아니라 동시에 일본한테 강제동원 사실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과하라. 이걸 아주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아, 합의 존중과 사죄 요구,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뭐 배상은 좀 부차적일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만약 일본이 좀 성의 있게 나오면 우리 정부 주도로 최종 해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 한겨레는 해석하더라고요. 와, 이건 국내 여론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는 꽤 부담될 수 있는 발언인데요.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어떻게 나올지가 진짜 중요해졌어요. 이게 앞으로 한일 관계의 어떤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더 크게 보면 뭐랄까 이 꽉 막힌 한일 관계에 좀 숨통을 틀고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어떻게든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국내 정치적 부담과 외교적 실리 사이에서 과연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네, 외교 문제에서 이제 국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검찰 개혁. 여당이랑 이 대통령이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 기소 기능을 나누는 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9월 25일 목표라고 하죠. 공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 이걸 새로 만든다는 건데 와, 이걸 두고 정말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어떤 비판들이 주로 나오나요? 일단 세계일보랑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여권 내부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중수청을 어디 수속으로 할 거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남길 거냐 말 거냐 이런 핵심 내용조차 합의가 안 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조율 중인데 일단 폐지부터 결정했다. 그렇죠. 이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거잖아요. 엄청난 변화인데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 일단 폐지부터 하자. 이런 식은 너무 위험하다는 비판입니다. 비유하자면 집은 새로 짓기로 했는데 설계도도 없이 일단 기존 집부터 부수는 셈이네요. 비슷한 비유죠. 그러다 보니 국가 전체 수사력이 약해질 수 있다. 또 이렇게 서두르면 졸속 처리돼서 예상 못한 부작용이 막 터져 나올 거다. 이런 우려가 크고요. 네. 특히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에 법무부 장관한테 절대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까지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속도전을 하냐?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고 꼬집기도 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왜 이렇게 서두르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서두를까?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있었잖아요. 물론이죠. 바로 한겨레 신문 사설이 그 점을 좀 강조하는데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미 오래 쌓여왔고 특히 지난 정부들에서 드러난 검찰 문제들을 보면 개혁의 큰 방향 자체는 맞다. 그리고 이걸 추진할 동력도 충분히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방향성은 맞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한겨레도 세부적인 법안 설계는 아주 정교해야 한다고 지적은 해요.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개혁 자체를 늦추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속도냐 아니면 완성도와 절차적 정당성이냐 이 사이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개혁의 시급성이랑 또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완성도 이 사이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지 사회적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또 하나 시끄러운 게 방송 관련 법안이죠.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는 방송 3법, KBS, MBC, EBS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했다고요? 네, 이것도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이사수를 늘리고 취참 방식을 좀 다양하게 해서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겠다. 이게 표면적인 취지인데요.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나요? 네, 세계일보 사설이 문제점들을 좀 상세히 짚었더라고요. 여당은 민주적 개선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오히려 친정권 성향 단체들이 이 사회를 장악해서 중립성,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네, 그런 우려죠. 법적으로도 좀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 시행되고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있는 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거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현직 이사 임기를 법으로 중간에 끝낸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영방송사, 그러니까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 사장이나 보도 책임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는데 이것도 상법상 주주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고요. 새 이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린 것도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6년이면 상당히 긴데요. 네, 이 대통령은 이 법이 공영방송 독립성, 국민 알 권리를 높일 거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세계일보 사설은 이런 위헌 시비부터 좀 해결하고 실제로 운영할 때 정말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목표는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극명하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으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뜨겁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죠. 이걸 둘러싼 논쟁이 아주 격렬한데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논란을 더 키웠다고요? 네, 조선일보 사설이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이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 노란봉투법 시행하고 나서 만약에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긴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법 고치면 된다고요. 네. 일단 시행하고 문제 생기면 고치자. 그쵸. 이런 식의 접근법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그냥 다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돌아가는데 이렇게 정책을 너무 가볍게 보면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만 커진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들을 걱정하는 거죠?
재계의 우려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우선 이 법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한테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원청 기업은 수많은 하청 노조랑 일일이 다 교섭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건 뭐 사실상 하청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다. 너무 현실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아, 교섭 대상이 너무 많아진다. 그쵸. 또 노조 반대 때문에 미국과의 중요한 조선 협력 사업, 그 MISGA라고 있거든요. 해양 동맹 공급망 및 안보 협정.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아, 노사 문제가 국제 협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대기업들이 노조 리스크 피하려고 노조 없는 협력사의 일감을 몰아주거나 아예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겨버리면 국내 중소협력 업체들은 그냥 문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심지어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와, 파장이 정말 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이런 경제계의 절박한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과거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나 임대차 3법처럼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했다가 결국 큰 부작용만 났지 않았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핵심 질문은 그거네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기업의 경쟁력, 경제 안정성,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은 이 균형점을 어디쯤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렇게 2025년 8월 22일자 주요 사설들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복잡한 과제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북한, 일본과의 외교 문제부터 검찰, 방송개혁 같은 아주 민감한 국내 문제, 그리고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경제 논쟁까지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외교 안보, 국내 정치 시스템의 근간, 또 경제정책 방향까지 정말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큰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사설들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이런 변화의 필요성, 또 방향, 속도 조절의 중요성, 더 나아가서 예상되는 위험들까지 다 경고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건 이런 중대한 사회 변화를 추진할 때 그 목표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 거냐, 또 그 과정에서 안정성을 어떻게 지키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 뭐 이런 점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관점과 치열한 고민이 담긴 사설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짚어본 이 여러 쟁점들을 통해 여러분은 현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막 부딪히면서 개혁과 외교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긴장 혹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는 과연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